요즘 들어 재물이 잘 모이지 않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안방 혹은 침실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안방, 즉 침실의 풍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실이나 현관의 풍수에만 신경을 쓰시는데 실제로는 침실 풍수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침실이기 때문입니다. 침실은 우리가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따라서 침실의 기운이 좋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운은 물론이고 재물운까지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침실 위치와 방향의 중요성. 먼저 침실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집 안에서 침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운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침실 위치는 집의 안쪽 깊숙한 곳입니다. 현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침실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의 잡다한 기운들이 침실까지 직접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관문을 열었을 때 침실이 바로 보이는 구조라면 이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침실 문을 항상 닫아두시고 가능하다면 현관과 침실 사이에 병풍이나 가리개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침실의 방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쪽이나 남동쪽을 향한 침실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방향의 침실에서 잠을 자면 아침 햇살을 받을 수 있어서 건강에 좋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쪽이나 북서쪽을 향한 침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쪽 침실은 오후에 강한 햇빛을 받아 너무 뜨거워지고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침대 위치와 머리 방향. 이제 침실 안에서 가장 중요한 침대의 위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대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잠자는 동안 받는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우리의 건강, 재물운, 인간관계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침대 위치의 기본 원칙. 침대는 절대로 문 바로 앞에 놓으면 안 됩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발끝이 바로 보이는 위치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자면 불안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위치는 건강운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여겨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관자리라고 부르며 가장 피해야 할 위치로 여깁니다. 침대의 가장 좋은 위치는 문에서 대각선 방향 구석입니다. 문을 등지지도 않고 정면으로 마주보지도 않는 위치가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적당히 받으면서도 직접적인 충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를 명당 자리라고 하며 여기서 잠을 자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대 머리맡은 반드시 벽에 붙여야 합니다. 머리맡이 벽에 붙어 있어야 든든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인생의 든든한 후원자를 의미합니다. 침대가 방 한가운데 떠 있거나 머리맡이 창문 아래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창문 아래에서 자면 기운이 불안정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릴 수 있습니다. 침대와 문의 관계. 침대에서 문이 보이되 직접 마주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문을 볼 수 있어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만
문과 정면으로 마주보면 밤새 문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직접 받게 되어 피로감이 쌓입니다. 만약 침실 구조상 침대가 문과 마주볼 수밖에 없다면 침대와 문 사이에 작은 병풍이나 스크린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침대 발치에 큰 화분이나 서랍장을 두어서 시선을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대 옆면이 문을 향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치는 안정감을 주면서도 문의 기운을 적절히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침대와 창문의 관계. 침대를 창문 바로 아래 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창문 아래에서 자면 외부의 소음이나 빛에 민감해지고 날씨 변화에 따른 온도 차이를 직접 받게 됩니다. 또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강한 기운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침대는 창문에서 최소 1m 이상 떨어뜨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광은 받으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은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침실이 좁아서 침대를 창문에서 멀리 둘 수 없다면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잠잘 때는 커튼을 완전히 쳐서 외부 기운을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 방향의 과학적 근거. 잠을 잘 때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지구 자기장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향은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지구 자기장의 흐름에 맞춰 몸의 자기장이 정렬되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또한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므로 생기와 활력을 상징합니다.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건강운이 좋아지고 수명이 길어진다고 여겨집니다. 남쪽 방향도 나쁘지 않습니다. 남쪽은 따뜻함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방향입니다.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재물운과 명예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은 기운이 너무 활발할 수 있으므로 성격이 급하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머리 방향.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것은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북쪽은 차가움과 정적을 상징하는 방향입니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기운이 침체되고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손발이 차가워지고 관절염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쪽 방향도 권하지 않습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므로 쇠퇴와 끝을 의미합니다.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활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은 서쪽 방향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 맞춤 머리 방향.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남쪽이나 남동쪽 방향이 좋습니다. 이런 방향은 따뜻한 기운을 보충해 주어 체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열이 많으신 분들은 동쪽이나 북동쪽 방향이 좋습니다. 이런 방향은 시원한 기운을 주어 몸에 열을 식혀줍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북동쪽 방향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동쪽은 안정과 평온을 주는 방향이라 깊은 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대 높이와 형태. 침대의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낮은 침대는 바닥에 차가운 기운을 받게 되어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높은 침대는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3050cm 정도 높이가 적당합니다. 침대 밑은 항상 비워두셔야 합니다. 침대 밑에 물건을 보관하면 기운의 순환을 막고 먼지가 쌓여서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침대 밑 공간은 기운이 자유롭게 흘러다닐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침대 모양은 직사각형이 가장 좋습니다. 둥근 침대나 특이한 모양의 침대는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대 프레임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으면 좋지 않으므로 모서리가 둥근 침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침실 색깔과 분위기 조성. 침실의 색깔은 우리의 기분과 운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침실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실 벽지나 페인트는 부드럽고 따뜻한 색깔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연한 분홍색, 연한 노란색, 아이보리색, 연한 갈색 등이 좋습니다. 이런 색깔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에 너무 강렬한 색깔은 피해야 합니다. 빨간색이나 주황색 같은 색깔은 기운을 너무 활발하게 만들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검은색이나 진한 파란색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색깔들은 음울한 기분을 만들고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침대 시트나 이불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연한 색깔의 침구를 사용하시고 가능하다면 천연 소재로 만든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면이나 린넨 소재가 좋습니다. 침실 조명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밝은 조명은 좋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침실 정리정돈과 청소. 침실 정리정돈은 좋은 기운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어수선하고 더러운 침실에서는 절대로 좋은 기운이 흐를 수 없습니다. 먼저 침실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치워야 합니다. 옷가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책이나 잡지가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침실은 잠자는 것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므로 다른 용도의 물건들은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침대 밑은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어야 합니다. 침대 밑에 물건을 보관하면 기운의 흐름을 막고 이는 건강운과 재물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침대 밑은 기운이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침실 바닥은 매일 청소하시고 침구도 자주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침구는 나쁜 기운을 만들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침구를 빨아서 햇볕에 말리시기 바랍니다. 침실 환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야 합니다. 탁한 공기는 나쁜 기운을 만들고 건강을 해칩니다. 하루에 최소한 30분은 창문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침실에 두면 좋은 물건들. 침실에 적절한 물건들을 배치하면 좋은 기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침실 한쪽 구석에 작은 관엽식물을 두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공기를 정화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너무 큰 식물이나 가시가 있는 식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작고 둥근 잎을 가진 식물이 좋습니다. 침실에 거울을 두실 때는 위치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거울이 침대를 비추면 안 됩니다. 잠들어 있는 모습이 거울에 비치면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거울은 침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두시기 바랍니다. 침실에 시계를 둘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큰 시계나 소리가 큰 시계는 좋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작은 시계를 선택하시고 침대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실 벽에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걸어두시면 좋습니다. 자연 풍경이나 꽃 그림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의 그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물의 그림은 재물이 흘러나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침실에서 피해야 할 것들. 침실에는 절대로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나쁜 기운을 만들고 좋은 잠을 방해합니다. 첫째, 전자제품을 너무 많이 두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오디오 등은 전자파를 발생시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침대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두고 자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침실에는 전자제품을 최소한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동기구나 일과 관련된 물건들을 두면 안 됩니다. 침실은 휴식을 위한 공간이므로 활동적인 기운을 만드는 물건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책상이나 컴퓨터, 서류 같은 일과 관련된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날카로운 물건들을 두면 안 됩니다. 칼이나 가위, 뾰족한 장식품 등은 공격적인 기운을 만들어 편안한 잠을 방해합니다.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들도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죽은 것을 연상시키는 물건들을 피해야 합니다. 마른 꽃이나 박제된 동물, 해골 모양의 장식품 등은 좋지 않은 기운을 만듭니다. 시든 화분이나 죽은 나무 가지 같은 것들도 즉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침실에 너무 많은 사진을 걸어두면 안 됩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은 침실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슬픈 표정의 사진이나 어두운 분위기의 그림들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계절별 침실 관리법. 계절에 따라서 침실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각 계절의 특성에 맞게 침실을 관리하면 더욱 좋은 기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살려야 합니다. 겨울에 사용했던 무거운 이불이나 담요를 정리하고 가벼운 침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봄꽃이 그려진 그림을 걸거나 연한 초록색 소품을 두시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구는 흰색이나 연한 파란색으로 바꾸시고 침실을 자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을철에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침구 색깔을 따뜻한 색조로 바꾸시고 가을 단풍 그림이나 황금색 소품을 두시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정리정돈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함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꺼운 이불을 사용하시되 너무 무겁지 않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가습기를 사용하시고 창문 근처에 두꺼운 커튼을 치시기 바랍니다. 침실 풍수로 재물운 높이는 방법. 침실 풍수를 통해 재물운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실 남동쪽 구석에 작은 금고나 보석함을 두시기 바랍니다. 남동쪽은 재물운과 관련된 방향입니다. 이곳에 소중한 물건들을 보관하면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금고가 없다면 작은 서랍장이라도 두시고 그 안에 중요한 서류나 통장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침실에 둥근 모양의 거울을 두시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침대가 비치지 않는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둥근 거울은 돈을 상징하며 재물운을 불러온다고 여겨집니다. 거울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침실에 작은 황금색 소품을 두시기 바랍니다. 황금색 액자나 촛대, 작은 장식품 등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화려하거나 큰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색 베개나 쿠션을 하나 정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침실 창가에 작은 크리스털을 두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크리스털은 좋은 기운을 증폭시키고 재물운을 끌어온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자수정이나 황수정 같은 크리스털이 재물운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째, 침실에서 돈과 관련된 꿈을 자주 꾸도록 잠들기 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가짐도 풍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나에게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침실 풍수로 건강운 높이는 방법, 건강운을 높이는 침실 풍수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첫째, 침실 공기질에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정화, 식물을 두시면 좋습니다. 깨끗한 공기는 건강의 기본입니다. 둘째, 침실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너무 건조하거나 습하지 않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침실에 라벤더나 유칼립투스 같은 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향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넷째, 침실 조명을 자연스럽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밝게, 저녁에는 어둡게 하여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침실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침실 풍수 특별 관리법.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침실에는 특별한 풍수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침대는 반드시 하나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침대를 2개로 나누어 사용하면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를 2개 사용하시더라도 침대 프레임은 하나로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침실에 쌍으로 된 물건들을 두시기 바랍니다. 베개, 램프, 화분 등을 2개씩 똑같이 두시면 부부 화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침실 색깔은 부부가 함께 좋아하는 색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쪽만 좋아하는 색보다는 둘 다 편안해하는 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침실에 부부의 행복한 사진을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침대 바로 위는 피하시고 침실 한쪽 벽에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침실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침실의 기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침실 풍수 금기사항. 침실 풍수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침대를 화장실 벽에 바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화장실은 더러운 기운이 나오는 곳이므로 침대와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둘째, 침실 천장의 들보가 침대 위를 가로지르면 안 됩니다. 이런 구조는 압박감을 주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셋째, 침실 문과 창문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구조는 기운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서 좋지 않습니다. 넷째, 침실에 거대한 그림이나 무거운 물건을 침대 위에 달면 안 됩니다. 떨어질 위험이 있고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줍니다. 다섯째, 침실 벽지나 커튼에 너무 복잡한 무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복잡한 무늬는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편안한 잠을 방해합니다. 침실 풍수 개선 후 나타나는 변화들. 침실 풍수를 개선하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더 깊이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하루 종일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둘째,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강해지고 작은 병들이 줄어듭니다. 특히 만성적인 피로나 두통 같은 증상들이 개선됩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여유롭고 친절해집니다. 넷째, 일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좋은 잠을 자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좋아져서 일 처리가 빨라지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다섯째, 재물운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입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23주 정도 지나야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완전한 효과를 보려면 2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침실 풍수 개선 방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정돈과 청소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침대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색깔이나 소품들은 천천히 바꾸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며칠 실천하다가 그만두시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신경 쓰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수만 믿고 다른 노력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풍수는 우리의 노력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도 함께 해야 하고, 재물운을 위해서는 성실한 일과 현명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침실은 우리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정성껏 가꾸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기운이 가득한 침실에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신비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